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스타트 끊고 김 선생님 오시기로 했는데 김 선생님이 갑자기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료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인강으로 찍으시거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신다니까 feel free 해주시고, 마지막은 또 우리 팀의 다크호스인 최진원 선생님께서 그 2018년도 문제 해설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이제 처음 스타트 끊으니까 저희 팀 전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2016년, 2017년, 2018년 영어과 실제 출제 비율을 통해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할 필요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05학번으로 새롭게 이제 사범대 가가지고 09년도에 교사가 됐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모르시나요? 제가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교사 출신인데 어릴 때 교사가 된 게 아니라 되게 나중에 이제 13수에서 사범대 들어가서 다시 공부한 다음에 05학번으로 들어갔다가 09년도에 이제 서울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다가 여기 나오고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온 건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사했다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까봐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09년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임용시험을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여러분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이게 교육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영교뿐만 아니라 영어학, 영미문화, 그다음에 1학년 다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전체 이제 틀을 잡아주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기해드리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에는 사실은 논술형 문항이 일반 영어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문항이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거의 픽스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교육학에서 논술형은 이제 한 문항이 나와서 10점짜리가 되는데, 일반 영어에서는 이제 최근 3년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혹시라도 일반 영어에서 10점짜리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서머리라든지 패러프레이징 문제 이런 것들이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염려는 없어지고, 일반 영어는 그냥 5점짜리 하나 서머리 문제하고 영어학에서 5점짜리 서술형 하나 문제 이렇게 픽스가 되고, 영어 교육에서 10점짜리 1점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크나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영교가 이전까지는 막 40점 또는 38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다가 2018년에 서술형 문항이 2문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점이 줄은 거죠. 엄청난 변화죠. 저한테는 이제 되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어렵게 된다면 영어 교육학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단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출제를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그렇죠. 문제 많이 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갖기 때문에 저의 존재 가치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괴롭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변화 같습니다. 서술형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요. 그래서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총 현재 28점으로 작년에는 36점, 38점 이렇게 정도 된다고, 이제 미니멀 페어를 영교에 넣느냐 영어학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38점도 될 수 있고 뭐 36점도 될 수 있고 하다가 이제 두 문항이 8점이 줄어가지고 28점으로 상당히 많이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적게 해야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영어학은요. 이거에 비해서 쭉 계속 늘어나는, 기입형이 이제 3문항이고 기입형은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서술형이 3문항, 4문항, 5문항으로 계속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문항수로는 8문항으로 제일 많고 배점상으로는 저보다 1점 적어가지고 영어학의 약진입니다. 게다가 이제 영어학이 분량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죠. 뭐 TC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고,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것도 되게 이제 힘들게 써야만 했다고, 그다음에 유피미즘 같은 것도 되게 어려웠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난 것 같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어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문항 두 문항이 없어진 거 여기 한문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영어에서 이제 여기 한문항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더 높아지고 이게 약간 잘못됐구나. 여기 이제 세 문항입니다. 죄송. 세 문항이고 여기 두 문항이고 해가지고 문학은 그대로 여기 예전 파일이 와가지고 문학은 그대로고요. 문학은 그대로고 여기 일반 영어에서 여기 10점이 되겠고 여기 15점 이렇게 돼가지고 일반 영어에서 이제 한 문항이 더 늘어나서 점수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가 이제 제대로 된 것이고 제가 파일을 잠깐 바꾸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공과 교육학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육학도 이제 1월부터 계속해서 강의가 있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인 5선 보통 붙는 사람들은 한 15점은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하긴 하겠지만 역시 배점상으로 8대 2다 보니까 전공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이제 두 번째 대학교에 들어가서 09년도에 시험을 볼 때 교육학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를 푸는 맛이 있었죠. 이렇게 한번 탁 해보고 맞춰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맞춰볼 수가 없는 그런 시기고. 근데 이제 교육학은 재미있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늪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승부는 영어 전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영어 교육학 또는 영어 전공 강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시험을 최근에 봤던 사람으로서 너무 재미있더라도 교육학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공에서 거의 확실히 잡아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2차에서도 전공에서 있었던 영어 실력이 그대로 가게 되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영어 교육론하고 영어하고 영미문학하고 영어학을 일반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초수 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영어 교육론하고 이제 영어학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기본 실력으로 문학과 일반 영어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1년이나 또는 1년 반 영교하고 영어학이라는 내용 교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틀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나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역시 이제 일반 영어입니다. 일반 영어를 해야지만 영교하고 영어학이 이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팀에서는 이제 영어학 선생님 박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짜 이번에 특강도 되게 그 중요한 것들로 깔아놨고 대신 저 특강은 이제 애플북 하나로만 할 거고 김수환 선생님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 오시지 않으셔서 제대로 볼 수는 없는데 김수환 선생님 그 자료에 보면 연간 계획이 나오는데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1월부터 4월까지 실용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에서 문법을 다룰 거예요. 일반 영어 선생님이 글 쓰는 구조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영문법을 해가지고 영문법을 이제 최진원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환 선생님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어학 쪽을 강화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저잖아요. 영어 교육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어 교육학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역시 10점짜리 논술 문제였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미즈 신 여사께서 이제 나오시고 밑에 보면 Senior Teacher Suggestion 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니까 Objective 또는 Error Targeted Strategy 그다음에 피드백에 대해서 각각 그 조언을 주신 다음에 B에 보면 실제 선생님께서 쓰신 저널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는지 수업을 분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글씨도 크지 않게 이렇게 한 면에 볼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이겁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8번 문제에 압도당했던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쓸 내용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2018년 문제를 보면 2017년 문제를 보면 이 한 페이지가 완전히 다 문제로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반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반 페이지라서 오히려 이 전에 있었던 그 B형 문제의 서술형 문제보다도 문항이 더 짧아요. 되게 신기하죠? 오히려 10점짜리 문제가 4점짜리 문제보다 더 짧게 나와 있고, 문제를 읽어보더라도 이렇습니다. Write two paragraphs based on A and B. In the first paragraph, identify two suggestions 해가지고 첫 번째는 two suggestion인데 이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 중에서 confirm to suggestion B, B하고 B로부터 에비던스를 대가지고 선생님의 수업이 시니어 티처의 서제스션과 컨펌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 중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두 개를 찾아가지고 쓰면 여기 있는 정보를 더 이상 쓰지 말고 다른 정보를 물어봐야지 진짜 논술다운 논술인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In the second paragraph, identify two suggestions from that musician's class does not confirm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지금 내가 두 개를 뭐 이거를 골랐다고 친다면 두 번째 문단의 답은 이 아까 골랐던 것 빼고 나머지 두 개를 그냥 쓰면 되는 것이라서 거의 얘는 두 번째 문제는 변별 자질이 별로 없는 문제. 첫 번째 문단만 잘 썼으면 나머지 걸 가지고 그냥 B 문단을 써서 하나는 잘 됐고 하나는 못 됐다라고 봤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서술형 4점 문제하고 시간과 에포트가 별로 다르지 않게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보시면 objective, 다음에 error targeted, strategy, feedback에서 이 두 번째 거가 네 번째 거는 보통 3장 내용에서 우리 기본반 3장에서 다루는 language analysis와 이 strategy 같은 경우는 4장에 learn a variable, 그다음에 objective 같은 경우는 5장에 teaching methodology, 그 되게 기본이 되는 이론 정도만 잘 이해했으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부 방법은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랄지 또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가끔 가다가 제가 7문제를 담당하게 되니까 7문제 중에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뭐 힘을 좀 더 길러볼 수 있고, 또는 혹시라도 갑자기 영어학이 그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이렇게 오래 나왔던 것처럼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출제자들이 연교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비하긴 하겠지만, 이게 갑자기 영어 교육학의 모든 문제들의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기는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현재까지 3, 4년 동안의 추세를 봐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는 조금 약간 그래도 어렵게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복병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는데, 이제 조금 더 쉽게 낼 생각을 하고 있고, 1, 6월 강의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모든 역량을 일반 영어와 영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게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배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합격생들은 연교는 거의 다 맞으니까 감을 잃으면 연교 또 이제 답안 작성하고 그럴 때 또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모르게 되면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1, 6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되게 장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많은 노력은 영어학과 일반 영어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야기로 좀 풀어내고, 그다음에 진짜 핵심적인, 그러니까 너무 심도 있게 이제 들어가지 않고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를 구조화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대. 이 정도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공부해 놓으면 모의고사 때 이제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만 그거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풀게 함으로써 실전 감각감 익히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했던 사람이라도 이제 자기가 너무 쉽다고 해서 다 놓으면 감을 잃는 거, 운동하고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련도 마찬가지고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을 제가 최대한 그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공부하지 않게끔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있는 강의에서 그 시간 내에 다 끝내고 다 정리도 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제 또 저희 팀이 제일 강한 것이 뭐냐면 모의고사 때 이제 전체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첨삭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적인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웃풋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즉 컴프리헨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력을 해보면 이 사람 답안과 이 사람 답안이 서로 둘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레프리젠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되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교육학이니까 영어 교육학에서는 이제 이야기로는 풀어내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그다음에 기본 그 개념을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게 이제 엮어서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다음에 그 이외의 시간이 더 필요 없게끔 강의를 이제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역량은 여기 봤던 것처럼 영어학하고 일반 영어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 6월은 그렇게 가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모의고사반이 피드백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쪽에 넘어가시면 제 1년 계획이 나오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원서 특강이 있는데 1월에는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실현 및 심층 면접 피드백을 거의 매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고 이 시간에도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그 이론반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특강을 할 수가 없고, 1월이 지나게 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제가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4판 애플북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원서 특강은 그냥 책을 그냥 읽는데 그냥 책을 읽으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애플북에는 거의 모든 장르가 주제가 이제 나오니까 기입형 연습하는 셈 치고 제가 워크북으로 만든 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냥 그 A4 프린트로 내보냈었는데 이제 책으로 짧게 만들어 가지고 기입형도 풀어보면서 제가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드리면 오전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기입형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월, 6월에는 How Languages Are Learned라고 이것도 이제 기본반 수강하시는 분한테는 인강으로 제공되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만들려고, 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다 그 원서 특강으로 깔았는데, 원서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반에서 다루지 않는 좀 더 심화된 내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교육학은 심화가 많이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애플북에서만 3개월 동안을 하면 이제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돼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왜냐면 그 초수들 말고 이제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면 보통 기본반을 안 듣고 원서 특강에 조금 더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강으로만 전에 찍었던 거를 제공하고, 저는 그냥 문제를 또 잘 만들기 위해서 잠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 8월부터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모의고사가 이루어지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 8월에 모의고사를 한 번하러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영어학 시험 보고 해설하고 영교 시험 보고 해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합쳐진 완전체가 돼서 7, 8월부터도 모의고사를 수요일날 오전에 다 봅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일날 오후에는 김수아 선생님께서 일반 영어하고 문학 강의를 하시고, 목요일에는 오전에 최준원 선생님께서 영어학 해설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목요일 오후에 해설 강의 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수, 목, 금 이렇게 수업이 있습니다. 수, 목, 금. 그래서 수요일에는 영어학, 목요일에는 영교,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일반 영어하고 문학 이렇게 수업이 3일 동안 있고, 7, 8월에는 이틀 동안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에는 토요일에 하루 동안만. 대신 저희 라이팅 세미나 하는 거 다 아실 텐데, 여러분이 쓴 답안을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한 다음에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 된 것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2일, 2일, 1일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1일 엑스트라로 라이팅 세미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 8월에는 라이팅 피드백을 즉 잉글리시 라이팅 세미나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선생님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은 글을 통해서죠. 그렇죠? 시험만 봐가지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7, 8월에도 라이팅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는데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수요일날 시험을 본 다음에 목요일하고 수요일 오후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하니까 그 전주에 있는 라이팅 샘플을 가져다가 그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9,10월에는 라이팅 세미나가 따로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에 있겠지만 7, 8월에는 그 시간 내에 그 수요일 오후하고 목요일 오전, 그다음에 목요일 오후에 그날 그 주에 본 모의고사를 해설함과 동시에 그 전주에 본 모의고사에 대해서 첨삭 답안을 가지고 라이팅 세미나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여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12월에는 역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심층 면접, 수업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집단 토의 등 여러 가지 2차에 대한 대비를 하고 피드백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수업 끝나고 그 2차 피드백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가 이제 최진원 선생님 강의하신 다음에 하시던지 아니면 나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김수아 선생님 자료는 엄청 두껍네요. 그렇죠? 한 20장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야심차게 앞에 총평하시고 다음에 이게 2017년, 2016년, 2015년 문제의 경향성을 다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저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카페 같은 데 글을 남기시면 또는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늘만 빼놓고는 다 이제 약속을 잡으면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최진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대한 설명에는 최시현 쌤이 해주셨으니까 나는 문제풀이 영어학 3문제 한다고 했는데 요거 설명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문제만 하겠습니다. 제 카페는 네이버 카페인데 내 이름을 영어로 써서 최진호.com 치면 네이버 카페로 포워딩이 됩니다. 최근 3개년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나와 있고요. 별표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난이도입니다. 별표 3개면 어렵다, 완전 어렵다는 얘기고요. 별표 하나 있으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별표 이번에 시험 본 거는 3개짜리가 3개나 있네요. 표 밑에 보면 매년 가장 어려운 음론이 3문제, 통사론 그래머 합쳐서 3문제, 이렇게 6문제가 6문제 위주로 출제되고요. 음론 어렵죠. 3문제. 통사론 그래머는 좀 쉬운 편인데 통사론이 어렵게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나왔나 살펴보면요. 16년도 음론 3문제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별표가 없네요. 통사론하고 그래머 한 2문제 나왔습니다. 17년도는 음론이 유난히 많이 나왔네요. 5문제 나왔고 그 중에 슈아 딜리션이 약간 어려운 정도. 통사론 그래머 합치면 또 3문제가 되죠. 그래서 평균 음론 통사론 합쳐서 6문제 나오고 나머지 2문제는 딴 분야에서 나오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음론 3문제 나왔는데 음론이 3문제 미만으로 2문제 나오는 날은 없습니다. 항상 3문제 이상 나오고요. 기본이 3문제입니다. 그 중에 어려운 문제 최소 1문제 이상 나오고요. 글라이드 인서션이 다소 어렵지요. 통사론 같은 경우 2개가 어려웠는데 Coordination and T2C Movement 어려웠고요. Binding Theory
수동화와 raising 인상 구문이 결합돼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머는 너무 쉬웠고요. 의미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피미즘은 영화 개론에서 배우는 거라서 화용론이나 영화 개론 책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겠습니다. 등위 접속과 T에서 C로의 이동이고요. (4점짜리고요) 등위 접속사는 성분들을 똑같은 문법 범주를 가진 성분들을 등위 접속시킬 수 있지만 다른 문법적 범주를 가진 것은 등위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grammatical categories나 syntactic categories 똑같은 말이고요. 기출문제에 이미 syntactic category 적으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 두 가지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품사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n, n바, np 이런 범주를 적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품사를 적으라는 문제는 너무 유치하지요. 명사다, 형용사다, 동사다. 그런 문제는 유치해서 안 나오니까 주로 2번을 의미합니다. X 레벨인지 X바 레벨인지 XP 레벨인지 그걸 적으라는 거고요. 1번에 얘들을 보면 and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은 동사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AP, AP 두 개 연결하고 있고요. 형용사구. B번은 AD, BP 두 개고요. C번은 MP 또는 DP, Determiner Phrase라고 현대 통사론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MP라고 불렀고요. D번은요. and를 기준으로 절이네요. tense phrase. 2번을 잘 보면 D번하고 다른 게 대시 and 다음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은 CP 두 개가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TP는 tense phrase인데 complementizer가 없는 절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고요. CP 같은 경우는 complementizer 보문소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대시라는 complementizer가 있으니까 B번처럼 CP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문장을 주고 4번, 5번이 결합돼서 6번처럼 but으로 등이 접속되냐? 그리고 정문이냐 아니냐 그럴 걸 묻고 있죠. 등이 접속될 수 있으면 정문이겠고요. 딱 보니까 6번이 정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문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B번이라는 트리를 준 이유가 있겠죠. 트리를 준 이유는 6번의 오른쪽에 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의문문이 아닐 때는 여기가 DP 자리가 I고요. tense 여기 자리가 should고요. V 자리가 save고 my last caller가 D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 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서 의문문이 되지요. 그러면 should가 어딘가에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앞쪽에. 그런데 어디가 랜딩 사이트일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착륙지가 어딜까요? 이동을 해서. 당연히 여기 C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C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따져보라고 이렇게 트리를 문제에서 준 거고요. 보면 T에서 C 자리로 이동하지요. 그래서 이걸 T to C movement라고 부르고요.
또는 head movement, 핵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TP의 핵은 T이고요. CP의 핵은 C이지요. 그래서 핵에서 핵 성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head movement 또는 T2C move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따져보니까 빈 컴플리멘타이저 자리에 옮겨가서 결국은 CP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정문이 되려면 당연히 but 앞에 있는 것도 CP로 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랜딩 사이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맞추라는 거라서 이 문제가 좀 어렵고요. 좀 친절하지 못한 문제이긴 합니다. 맨 위쪽에 여백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첨스키 이론이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나왔는데 통사로는 임용고시 범위가 이쪽이었거든요. 60년대, 90년대 사이에 이론들. 첨스키의 피가 빠졌네요. 변형 생성문법을 주로 임용고시 대상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조금 현대 통사론 쪽으로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 2000년 이후로 나온 이론도 이게 T2C 무브먼트가 2000년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임용고시 범위가 아니었는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원래는 CP라든지 TP라는 게 거의 안 나오다가 재작년, 작년 그렇게 2번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어떤 걸 보면, 어떤 책을 보면 TP나 CP를 배울 수 있냐? 신텍스라는 책이고 카니 책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 강의를 하기로 넣었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여기 참고 대충 읽어줄게요. 두 번째 줄, 즉 의문문이 형성될 때 should가 어느 위치로 무브먼트를 겪는지를 생각해서 답하도록 한 문제고요. subject auxiliary inversion에서 t가 주어 앞에 빈자리가 있거든요. C자리. 거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yes, no 퀘스천은요. T2C 무브먼트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전은 Transformational Grammar의 저자인 레드포드가 2009년도에 쓴 Analyzing English Sentences의 114에서 116페이지까지 보면 116페이지에 똑같은 예문, 콜라 예문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1, 2월 수강권 2명 뽑아야 되죠. 쉬운 문제를 퀴즈를 낼 테니까 빨리 정답하고 손들어야 됩니다. 그냥 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학이 이번에 8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기평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 나왔을까요? 정답 외치고 얘기해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탐나지 않나 보다. 1, 2월 수강권이. 정답 얘기하세요. 이렇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 얘기해 보세요. 예, 정답입니다.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무료 수강권 받기 바랍니다.
예. 무료 수강권 하나 더 남았거든요. 좀 이따가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드 인서션 설명하겠습니다. 글라이드 삽입은 많은 영국 영어 방언에서 나타나고요. 1번은 E 인설션이고 2번은 U 인설션이고 3번은 글라이드 인설션이 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음론 규칙 찾기 문제는 이 앞이나 뒤를 잘 봐야 되는데 뒤쪽은 별로 특징이 없습니다. 앞쪽을 보면 E 발음이랑 비슷한 tense vowel E가 있고요. 여기는 my, free, 그리고 O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 인설션은 U 발음이나 비슷한 tense U 발음이 있고요. tense U 있고요. FU 할 때. 그 다음에 AU가 있고요. OU가 있습니다. 모음 사각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 맞출 수가 있죠. high vowel, mid vowel, low vowel, front vowel, central vowel, back vowel 있고요. 이렇게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 발음에 대해서 영국 발음이 이 아 발음이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요 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 영어 발음이면 이렇게 앞에 꼭지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1번 데이터를 보니까 다 뭘로 끝나느냐? high front vowel로 끝납니다. being에서도 그렇고 my other 할 때도 여기 lex vowel 있고요. free 할 때는 여기, enjoy 할 때는 요 두 번째 모음이 렉스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tense u나 아니면 lex u로 끝납니다. 그래서 2번 데이터는 high back vowel 뒤에 나타난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안 되는 경우인데 no glide insertion. 글라이드 인서션이 안 일어나고 R 발음이 삽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R 발음 앞에 O로 끝나고 있고요. R 발음 앞에 R로 끝나고 있고 R 발음 앞에 O로 끝나고 있고 R 발음 앞에 슈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O나 거꾸로 된 C자 모양 그리고 슈아는 미들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하나의 일반어를 쓰고 글라이드 인서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번, 2번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컨디션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다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참고부터 설명하면 되겠네요. 밑줄 되어 있는 거 봅니다. 일반화는 generalization은 최대한 넓은 범주로 써야 되고요. 넓게. 컨디션은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정답에 보면 glide insertion can occur between vowels. 글라이드 삽입은 모음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안 되는 경우 있죠. 3번이라는 반대 데이터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can occur,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지 일어난다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3번 데이터 안 일어나잖아요. 모음과 모음 사이인데. 최대한 넓은 범주로 써주면서 안 되는 데이터는 안 되게 can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예시 답안 1과 2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래서 generalization 이렇게 썼습니다. glide insertion은 일어날 수가 있다. 두 모음 사이에. 이거를 일어난다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3번에서 안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예시 답안 2는 a glide can be inserted. 삽입될 수가 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삽입된다라고 쓰면 3번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점할 때는 좀 봐주고 약간 감점을 할 수는 있는데 좀 정확하게 채점하면 사실 좀 틀리게 됩니다. 약간 감점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시 답안 1에서 1번 보고 2번 보겠는데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이 insertion occurs between two vowels. 그 다음에 자세한 조건을 더 줘야지 컨디션이 되죠. 일반화가 아니라. 두 개의 모음 중에 첫 번째 모음이 high front vowel일 때, 우 insertion은 첫 번째 모음이 high back vowel일 때, 요 가로친 including diphthong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음 안에는 diphthong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vowels라는 것은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monophthongs, diphthongs.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도 모음에 해당됩니다. 다만 모음 두 개로 이루어진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high front vowel이라고 하면 tense vowel 이 다음에 glide insertion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요 diphthong의 끝부분이 high front vowel이죠. 이 두 개의 환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high back vowel은 tense u도 있지만 데이터를 2번 데이터를 보면 아우도 있고요. 오우도 있습니다. go away인가? 디프송의 맨 끝이 하이백 바울로 끝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 1은 좀 간단하고 예시 답안 2는 복잡하게 자세하게 좀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The glide E can be inserted between. 이때는 일반화가 아니니까 is inserted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조건을 줬으니까. is inserted between two vowels, the first of which should be either a high front tense vowel, 즉 요거, 또는 diphthong이고 that ends with a high front lex vowel. 요거 가리키는 거죠. diphthong인데 high front lex vowel 이렇게 끝날 때. 그 다음 the glide u가 삽입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음이 high back tense vowel 이렇게 되든지 diphthong인데 즉 아우나 오우인데 이런 것들인데 뭘로 끝나느냐? high back lex vowel 요걸로 끝나는 경우. 그러면 자세하기는 얘가 자세하지요.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한 예시 답안은 더 간단한 1번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쪽에 참고를 보겠습니다. 참고 예시 답안 1에서 vowel은 diphthong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including a diphthong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정답 처리될 거고요. 예시 답안 1이 훨씬 더 좋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은 규칙적일 때요. economical 한 게 중요하지 너무 주저리 많이 쓰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1번이 예시 답안 1이 경제적으로 간결하게 잘 적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지만 컨디션을 충족하는 답은 예시 답안 1이다. 출제자가 의도한 답입니다. 아래쪽에는 설명을 했고요. 출전은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걸 찾기는 찾지만 이게 출전이라고 뭐 얘기하기는 그래요. 이게 여러 책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